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이후 잠시 잠잠했던 개강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설에 자주 올랐던 경제팀 교체 등 부분 개각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스덤센터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어록을 남긴 윤진숙 장관 여러 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295일 만이죠. 네, 경질됐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의식한 걸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현호석 부총리의 국민이 어리석다 하는 그런 발언을 두고 또다시 국민들 가슴에 이제 멍을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일들이 재발된다면 책임을 묻겠다 이야기했는데 마침 보니까 이번에 윤진숙 장관이 아주 보면 또 어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보니까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고 어민은 2차 피해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즉각 경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시급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형식 자체는 보면은 정호원 총리의 해임 건의를 통했습니다만은 실제 바로 어제 같은 경우 오전에 정호원 총리 어제 오전에 입장하고 오후에 입장이 달랐거든요. 결국 청와대 대통령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경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전화를 받고 바로 경질을 결정했다. 이런 보도. 근데 이렇게 보셔야죠. 어제 오전 같은 경우는 정호원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미안하다. 그러나 함께 끌고 갈 듯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오후 4시 한 30분, 40분 이후에 김도흡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보면은 구체적으로 해임을 건의할지를 오늘 중에 결정하겠다. 근데 이미 그 시간에는 오후 4시경에 정호원 총리가 윤진숙 장관, 세종시에는 윤 장관에게 전화해서 올라와라. 얘기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미 4시 이전에 사실상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청와대와 어떤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대통령이 이번에 재발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침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대정부 질문이 있는 상황이어서 형식상으로는 정원 총리가 이제 경질을 건의했던 방식이 되겠습니다. 윤진숙 이제 전 장관이 됐죠. 경우에 그동안에 맞지 않는 옷, 그냥 맞지 않는 옷도 아니고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힘들어하다가 지금 벗은 게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개인으로서야 상당히 솔직해 보이고 순진한 면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을 수행하기는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머릿속에 진주라고 그렇게 축에 올리면서 했는데 국민 일반들이 보기에 국무위원 좀 스타일은 맞지 않지 않느냐. 뭐 다른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또 조직을 부처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이라든가 또 더구나 국무위원이면은 국민들의 여론 또 뭔가 정치적인 공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정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도 조금 수장으로서 이끌어가기는 부적합한 가운데 10개월 가까이 왔다가 드디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조금 시니컬한 얘기를 자주 지적하는 어느 분의 얘기는 오히려 빠짐으로써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재미있는 농담거리를 없애버려가지고 서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좀 지나친 희화 같고요. 본인으로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있다가 10개월이 채 안 된 가운데 지금 옷을 벗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모습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위공직자로서는 좀 공식적인 태도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사점도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사검증이 잘못된 거죠. 인사검증. 잘못된 것이죠. 보면은 처음부터 앞서 우리 김만우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이른바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인 장관을 갖다 선정하기 위해서 보면은 대통령 옆에 여러 참모들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작동하는 가운데 보면은 그 인물을 갖다가 이제 골라내고 그런 인물을 갖고 국회에 청문을 갖다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막상 윤진숙 장관 당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른바 모래밭 속의 진주다 라고 얘기했고 많은 그때 우려가 있었고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 좀 강하게 밀어붙인 측면이 있죠. 밀어붙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은 어제 보면 형식 자체는 정호원 총리가 이제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임명을 제청한 것도 또한 정호원 총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정호원 총리는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 하에서 제청을 반드시 해야만 되니까 요식행위로서 거쳤을 뿐이지 실제 청와대 참모들이 우선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훈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대통령 뭐 얘기했던 거 있죠. 보면 이른바 수첩 인사는 곤란하다. 그리고 인사 검증은 정말 폭넓게 해야만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가지 잠깐 짧게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아무래도 본인이 연구원 출신으로서 부처를 장악하게 하다 보니까 부처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장관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장관이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녔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결정적인 패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지금 장관이 사태를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될 장관을 갖다가 종편 방송사에 내보냈던 것 또한 참모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검증이 잘못됐다. 여기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 검증을 잘못했다는 관점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임명했는가. 그 윤진숙 장관은 직급으로 보자면 연구원이니까 좀 분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해수부 차원에서 몇 단계 지금 끼어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거 한 가지는 했어야 됐다. 정말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직급은 높지 않았고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정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다.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뒷받침해준다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식견의 문제도 논란이 됐고 해서 어느 것도 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숙 장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때 어떤 원칙에 따라 임명하는 것인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인수위 때까지는 후보 시절의 경우에는 책임 장관 또 책임 총리를 강조했던 기준으로 보자면은 정무적인 직의 책임자로서 그 책임 장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기준이 있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후에 임명 과정에서 그것이 없었단 말이죠.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윤진숙 장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임명했을까? 그동안은 별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임명했다. 당연한 얘기죠. 전문성을 토대로 한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임명할 것인가 합니다. 그동안에요, 대개 우리가 장관들 업무 수행했던 과정을 보면은 여러 경로가 있죠.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도 있고, 관료 출신도 있고, 학자 출신도 있고. 그동안에 아마 우리들에게 되게 기억나면서 일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다수는 되게 정치인들 출신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학자들의 경우에 전문성이라고 했지만은 전문성 가지고도 그렇게 부각이 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정무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점에서는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하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의 감각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한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별로 좀 고려를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머지 인사들도 되게 보면은 만기 칠려받는 그런 방식이어서 다른 뭔가 그 밑에서 기계적으로 조금 관료적인 일만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앞으로 조금 다른 장관들도 좀 논란의 여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질을 했지만 사태가 쉽게 수습은 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의 측에서는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국민 발언으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았던 현호석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장 보면 저 황교안, 그다음에 서남수 두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 또 마침 보니까 현호석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면 그 국정조사 중이죠. 국정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보면은 뭐 해임 건의안 내겠다는데 사실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정무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좀 뒤숭숭한 이러한 분위기를 갖다가 이 윤 장관, 이제 보면 윤 전 장관이 됐죠. 윤진숙 전 장관 해임으로서 뭐랄까 좀 흔한 얘기로 좀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서 이게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폭 내지 중폭 개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3월 내지 3월 중하순경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하게 되면 경제팀, 특히 경제팀을 상대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성적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그것이 사실 야당으로 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길 갖다 학수고대하고 있죠. 왜냐하니까 육사지방선거에 직결될 수 있는 그 판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으려고 윤진숙 장관 하나를 좀 끝내고자 하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윤진숙 장관을 갖다 해임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원칙, 즉 국민들에게 가슴에 멍을 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장관들을 정리하자면 사실 중폭 내지는 대폭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예전에 보면 예전 같으면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일단 그런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야당은 총공세에 나설 것은 뭐 자명한 일이고, 또 여당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진숙 장관의 해임 하나로 좀 정리하는 가운데 빨리 국면을 전환하려고 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윤 장관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박 대통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그런 점에서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전면 기각은 좀 어려워 보이죠.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장점으로 보자면 꿋꿋하게 가는 것이지만 단점으로 보자면 그 반대로 그렇게 여론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기의 그렇게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교체된다고 할 때 쉽게 지금 후속 임무를 조금 준비하고 있을까?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동안에 감사원장이든 아니면 다른 정무수석이든 심지어 최근에 대변인까지 바로 후속을 이렇게 발탁을 못하고 상당 기간이 걸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항상 예비 후보들을 한두 명 비축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하지는 않을 것인데 저는 타협적인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에 현호석 부총리 문제까지 같이 하면서 지나가는 게 좀 맞지 않느냐라고 봐집니다. 물론 야당은 이제 어제 김용판 전 청장의 이제 재판 결론까지 맞물려가지고 특검 얘기 나오면서 그동안에 또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야당이 평가하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 포함해서 교과서 이념 논란 문제까지 포함한 이제 사람수 장관 두 사람의 해임 건의안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타협이 어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현호석 부총리의 문제는 지난번 논란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관해서 그대로 좀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역시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을 하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혁신경제 3개년 계획이 지금 출발의 시점이 있는데 그랬을 때 오히려 경제팀을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대폭 개각은 아니더라도 여야가 공히 지적했던 현호석 부총리까지 포함한 일부의 정비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만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현호석 경제부총리 말고 다른 대상들도 있는 겁니까? 거기서 끝나는 그 이후의 문제는 이제 최근 상황과 관련된 국민 여론도 같이 반영되지 않을까. 야당의 경우에 황교안 법무장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죠.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 판단은 사법 판단대로 그대로 나올 것이고 불만이 있으면 이제 상급법원으로 올라가면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중간에 방해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면은 그건 추후에 조금 상황에 따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각론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지금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분야가 있지요. 국정원 은폐, 수사 은폐 관련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판결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요. 이른바 축소 은폐 의혹이죠.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보면은 그런 것을 수사하는 것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거기에 대해서 1심 그동안 참 지난 한 해 동안 좀 우여곡절도 많았죠. 보면은 뭐 검찰 수사도 있었고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얼마나 좀 어수선했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어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2심이 남았고 3심이 남았습니다만은 어제 판사가 이야기한 요지는 재판장이 얘기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법 체계 대원칙은 뭐냐니까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바 범위 그런 죄 유죄를 갖다 입증할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보면 또 하나 검찰이 내건 것은 뭡니까? 이른바 간접 증거라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이야기고 나머지 14명의 수사 관계자들 말과 불일치하는데 나머지 14명의 이른바 객관적이고 보면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그 증거를 갖다가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 과장의 어떻게 보면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진술이 증언이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무죄다 하면서 오히려 보면 재판장이 나도 검찰을 좀 야단을 치더군요. 근데 보면 이번에 좀 그래요. 이건 아직까지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이거 보면 이러니까 뭐 특검하자. 아니 재판 진행 중인데 특검하자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예전에 보면 바로 이 재판장이
지금 이석현 의원이라든가 네. 뭐 여러 저 관계자들 심지어 지난해 네.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범균 재판장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트윗까지 올렸던 그야말로 보면 나름대로 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런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야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판사에 대해서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했다가 죽었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저 느낌으로는 조금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무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4년 구형을 했는데요. 이게 단일 항목을 가지고 4년 구형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짧게 좁게는 2개 아니면 4개, 3개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무죄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사법부가 그쪽의 전문가니까 전문적인 판단을 했겠지만은 저는 적어도 2-3가지 정도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아까 구체적인 증거 여러 가지 조금 의혹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은 발표했던 시기, 중간에서 발표했던 시기라든가 내용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했다는 주장인데 이게 저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형사소추했을 경우라면은 그 논리가 타당할 수 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의 종사자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경우 오히려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 가지 당시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국정원이 그 문제를 그렇게 했다고 판결이 안 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면 오히려 국정원이 그런 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판결이 안 난 시점이라면 굳이 중간수사 발표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또 논란이 여전히 있다. 물론 2심에 판결이 나겠지만은요 아마 이게 우리가 인민재판처럼 사법적인 전문 분야를 국민 여론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상황 선거 국면에서 했던 분야 보면 국민 일반들이 보기에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가 한번 여론조사 결과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도 10일이죠. 10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만흥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스덤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